이재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친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문으로 분류될 정도로 문재인과는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이재명 부인이 혹은 이재명이 부인의 온라인상 명의를 빌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렸다는 일화도 있죠.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죽는다 라는 게 문재인의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문재인은 바라지 않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은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23일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꼽고 있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주기는 싫을 겁니다. 네. 주면 자기가 퇴임 후 당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걱정스러울 겁니다. 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 요즘 잠이 안 올 것이라며 야당한테 넘어가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넘어가면 그 주장도 못한다. 그래서 걱정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진단에 대해 홍 의원이 이미 이재명 지사를 미래 경쟁자로 설정해놓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홍 의원은 견제구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심정을 내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제가 보건대는 문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누구냐 그거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네. 이재명가 되면 내가 죽는다. 그 생각은 늘 할 거예요. 노무현 추도식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한 달 새 전라도 광주를 2차례씩이나 찾으며 외연 확장에 힘을 쓰는 모습인데 이념적 외연 확장에도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각각 부산,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병길, 강민국 원내대변인과 함께 추도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추도식장에 입장하는 고 노무현의 처 권양숙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하고 가끔 찾아뵙겠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추도식 행사 후 김기현 대행은 통큰 소통과 진영 논리를 넘어선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이 남긴 뜻을 이정표로 삼겠다. 도대체 당을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참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법무부 차관이라는 현직 타이틀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사건 발생 반년 만에 조사를 받다니 참 개탄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이동원 부장검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전 일찍부터 조사를 시작해 일과 끝날 때쯤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 진술을 토대로 폭행 경위와 경찰 고위 인사에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구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진상조사와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경찰 사건과 동시에 처분할지 따로 처분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조계와 대학 교수 등 학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탄핵에 대한 전 과정을 헌법과 형사법적 관점, 그리고 실무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어떤 분석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청년포럼 시작은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를 법적 측면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법학적, 법실무적 토론을 벌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핵 사유로 거론된 각 사안의 법적 중대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여론재판을 그대로 헌법재판의 결과로 삼았다며 그 결과 주요 탄핵 사유들이 추후 진행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형사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학성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탄핵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 대해 국정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김학성 교수는 2016년 11월 한 일간지에 낸 칼럼에서 최서원 씨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근기화가 된 탄핵 문제를 다시 소환하고 탄핵의 불법 여부를 다루는 주제를 발표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는 문제이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 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 고민을 했습니다. 필자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2016년 11월 22일 모 일간지에 고래가 새우에게 먹힌 나라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을 통렬히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맡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이 칼럼에 대한 자기 반성적 고백을 결재 해제 차원에서 푸는 것도 학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 결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행위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본 것과 형사소추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했고 민주적 정당으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맞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나타날 국가적 대혼란과 국민 분열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신임 배반이나 신뢰 손상으로 본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저버린 것은 맞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초래될 국가적 대혼란과 국민 분열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했지만 그 비용은 예상치를 훨씬 넘는 과잉이었다며 나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지만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탄핵 인용은 피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는데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엄중한 헌법수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소신 없이 이루어진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결정에 대해 김 교수는 비겁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일치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반대 의견 없는 헌재의 결정은 맛 잃은 소금에 불과하다며 재판관들은 정당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소신을 꺾었고 전원의 형식 뒤로 자신을 숨겼다고 힐난했습니다. 이런 박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 일치의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나름의 그 의식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을 좀 설득해서 하나로 의견을 일치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을 형사법적으로 분석한 결과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오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당초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K스포츠라든가 미르재단의 정경련을 통해서 몇백억을 재산을 출연하게 했다는 거, 기업체로 하여금. 그것이 뇌물죄로까지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뇌물 사건에 관련된 대통령을 그냥 둘 수 있느냐? 이게 탄핵의 사유였잖아요. 그러면 범죄 사실이 되는 탄핵 사유였단 말이에요. 범죄 사실이라는 게 단순한 하나의 사실을 입증하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반포에 익사체 관련된 의대생 사건만 해도 자살이냐, 사고사냐, 타살이냐 이거 하나 갖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실 하나 밝히는 게. 그래서 사법작용이 필요한 거고 사법심사가 굉장히 참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이 사건은 그런 범죄 사실이 탄핵 사유가 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원래 심리기간으로 부여된 6개월도 기다리지 않고 불과 2, 3개월 만에 심리를 종결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 사유로 내세운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해야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 법원 재판에서는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을 행사하면서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를 알고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한석훈 교수는 잘못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오판으로 본 것입니다. 특히 한석훈 교수는 탄핵 사건은 사실 인정을 위한 충분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관보고 1회, 청문회 2회만 가졌을 뿐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특검 수사는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 본회의의 토론 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가 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어야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사항을 그 내용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 한 교수는 그러나 비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면 비밀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자에게 알리는 것은 그 비밀 수비로 보호해야 할 국가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르 및 K스포츠 대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각 재단 설립 당시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원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익활동 지원하라고 한 거. 가령 미르재단, K스포츠 이거 우리나라 문화사업, 스포츠사업 발달을 위해서 필요해서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무슨 남용행위가 되겠어요. 단지 이 미르나 K스포츠를 통해서 이 플레이그라운드나 WK를 통해서 최서원이가 용역계약 같은 걸 체결해가지고 사익 추구하는 거를 대통령이 알면서 그렇게 재단을 설립하라고 했다면 그때 남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와 그 다음 구속력 있는 행위, 강요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강요 행위는 다 무죄가 됐어요. 전부 무죄가 됐어요. 사익 추구? 대통령이 사익 추구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직권남용죄도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정작 판결문에는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설시가 없어요. 그냥 최서원하고 공모해서 이렇게 했다.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당시 최서원의 사익 추구 목적을 알고 있었던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관련한 각 재단 설립 자금 출연 요구가 문화의 융성이나 스포츠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넘어서는 위법, 부당한 직권 행사인 직권남용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뿐 아니라 직권남용 행위가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고의나 최서원과의 직권남용 공모 사실도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었다라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 이익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탄핵 결정 이후로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행위로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등 공인 명목 아래 거액의 출연이나 계획 체결을 요구하고 최서원 씨가 추천하는 사람의 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은 모순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국정에 관한 문건을 유출하여 최서원 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에 반영하고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를 도움으로써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위배하고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려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조력자에게 자문이나 조언을 받기 위해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건넨 것이라며 헌재의 판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그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성급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다며 당시 국회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수는 헌재도 탄핵 심판 청구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는 심판기간 180일도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탄핵 결정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그 결과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충분한 사실 심리 없이 나온 탄핵 심판은 국민 대부분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이는 그 후 깊은 국론 분열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학계 교수들과 젊은 변호사들이 한데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잘못된 부분을 법적으로 설명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세미나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죄 석방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